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100억 제가 얘기하는데, 참 말이 쉬워 100억이지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일단 1차로 이제 갖고 오려고 목표로 두고 있는, 인근 여러 개 중에, 가장 핵심적인 MPL 자체가 이제 1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려고, 일단 워밍업은 하고 있었고요.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위해서,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홍티경매 MPL은 채무인수, 그러니까 채무인수는 일단 돈을 다 주지 않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예전에 많이 드렸지만, 결국에는 근저당을 가지고 오는데, 내 이름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명의를 그냥 그대로 두고 계약금만 주고 빚을 내가 떠안겠다, 차후에 낙찰이 되면은 이런 조건을 맺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고요. 사후정사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후정사 채무인수라는 거는 그냥 근저당 값을 다 주지 않고 일부 1, 20%만 주고 서로 간에 약속을 맺는 거죠. 약속을 맺어가지고 차후에 이제 낙찰이 되면은 서로 간에 약속된 거에 의해서 이 정도 수익까지, 이 정도 낙찰 금액까지는 네가 다 갖고 그 이상 넘어가면 우리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MPL 매수, 그러니까 MPL을 한다라고 할 때 채무인수 사후정사는 제가 볼 때는 진짜는 아닌 거죠. 결국에는 론세일, 그러니까 아예 돈을 다 주고 100% 다 주고 대출을 받든 하든 다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그게 이제 진짜 MPL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근저당을 통째로 가지고 오는 게 홍티경매에 진짜 MPL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짜잘하게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한꺼번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번엔 두 번째 MPL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바닷가 앞에 토지고요. 일단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예요. 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가 난 토지예요. 허가가 났다는 거는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홍티경매 지금 2대 사업 같은 경우도 건축 허가까지 완전히 받았잖아요. 건축 허가까지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땅을 팔 수 있어요. 땅을 팔 수 있고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예. 허가 받기까지가 제가 재작년부터 거의 서대문구청에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하면서부터 거의 1년 이상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하나 짓는 데 있어서 허가 받는다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계속 인근 부동산에 제가 물어봤어요. 네, 어서 오시고요. 예, 우리 네, 많이 오셨대. 작지만 어느 분들은 놀라시더라고. 아침에 새벽 5시에 몇 명이 들어오냐. 적게는 한 대여섯 명, 많게는 많이 들어올 때가 28명? 제가 27, 8명까지 제가 본 거 기억나는데, 근데 그분들은 대체 잠이 없냐?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 어저께도 이제 5시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와, 대단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남들이 볼 때 굉장한 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5시 기상이 홍티경매를 보고 안 보고는 둘째 문제고요. 5시에 기상을 정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한 거다. 계속 지켜나가시라 말씀드리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바닷가 앞에 제가 부동산 중개소도 제가 수시로 전화해봐요.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이제 투넘버, 제 원번호가 아닌 투넘버로다가 항상 남겨놓고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인근의 부동산, 그래서 제가 혹시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오면 나한테 연락을 바로 해달라. 한 300평에서 500평.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그러니까 제가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사고 싶은데 얘기를 해도 매물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팔 게 있어야지 팔 거 아니에요. 팔 게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중개를 하고 싶어도 중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드리는 대로 도로변, 바닷가 바로 앞에 도로, 카페를 만들 수 있는 데는 뭐 평당 400, 많게는 500까지도 받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좀 떨어져서 바다 전망이 보이는 전망을 바라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최소한 아무리 잡아도 300 이상. 예, 그래서 일단 매물이 없어요. 근데 300이고 400이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뭐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면은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시골인데 서울하고 비교하면 시골이죠. 그런 시골 그 바닷가 앞에 물론 해수욕장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하지만 완전 시골은 아니죠. 근데 매물 왜 없냐? 원래 희소합니다. 지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도 이 바닷가 앞에 토지는 매물이 굉장히 귀했대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작자가 바로바로 들어오기, 바로바로 이제, 살 분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거래가 돼가지고 뭐 이쪽에 바닷가 앞에 토지는 정말 괜찮은 토지는 매물 등록을 하면 그 기간이 오래 안 걸린답니다. 그럼 바로바로 팔리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땅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는 또 굉장히 그 이슈되는 게 있어. 이슈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은 땅값이 더 올라간다는 아니 일단 뭐 확정은 됐고요. 이제 어디에 뭐가 있을지 이제 그걸 정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게 확정이 되고 뭔가 이게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땅값이 인근에 막 그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도 계속 내놨다가 우리 한창 아파트가 올라가는 2021년, 22년도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내놨다가 갑자기 막 금액이 막 서로 간에 막 그 금액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지니까 내가 내놓은 금액에서 금액을 올리거나 매물을 걷어들여 가죠.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가격 떨어지는 거야? 그럼 막 팔려고 내놓죠. 그러면 지금은 또 역 현상이 나와가지고 금액을 내리잖아요. 또 지금은 올리던 금액을 내리고 있어. 좀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오냐? 물건이 많아지면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깎아야 되는 거고 물건이 없고 귀하면은 이 뭐야 배짱 부리는 거죠.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 토지 자체가 나온 매물이 없기 때문에 희소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 그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무리 싸게 사도 평당 300이에요. 300 250 주고 살 수도 있겠죠. 뭐 누가 금매로 내놓으면. 근데 어찌됐든 300은 생각해라. 300은 생각해라. 그러면 예전에 예전에 보니까는 100 얼마 했던데, 그건 저쪽에 답이고요. 그건 전이고요. 그건 지목 변경을 해야 되고, 거기는 바다가 앞이긴 해도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런 데는 100만 원, 150만 원도 살 수 있겠죠. 근데 바다를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닷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바다 조망이 있는 그런 토지는 최소한 300만 원은 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티경매가 매수에 오려고 하는 토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1순위입니다. 1순위.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도 아니고 1순위를 가지고 올 거고요. 1순위니까 대출 금액, 그러니까 대출 1순위 금액이 만약에 1순위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그 100억을 땅 평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평수에 땅 평수로 나누면 한 평당 금액이 약 65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세 대비해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출해준 돈은 시세 대비 한 40%밖에 안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세 대비 40%면 물론 경매는 시세보다는 좀 낮게 낙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70% 낙찰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 70%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원금은 받고도 남죠. 그렇잖아요. 원금 받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에서 플러스 이자 얼리더라도 배당 받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은 100%. 이거는 만약에 매수만 하기만 하면 얘는 배당을 못 받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이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대로 대출 원금의 한 10% 정도, 대출 원금의 한 10% 정도만 할인해서 우리가 사오고, 그리고 질권 대출을 80%만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순수익률이 33%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대출 원금의 한 15%만, 15% 싸게 사온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쭉 올라가서 제가 볼 때 최소 45%까지는 갈 거요.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목을 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괜찮은 건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 그렇게 좋은 걸 왜 다른 데서 못하냐?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뭐 지역사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잘 알지 못하면 가서 뭐 뭘 디민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00억을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100억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만 내고 90% 질권대출 받는다고 할 때 90억의 질권이자가 한 달에 거의 1억 가까이 나가는데 1억이란 이자를 내고 이 NPL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부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 대형 대부업체 말고는 없죠. 예, 우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자꾸 어떤 분들이 뭐 그렇게 돈이 되는 거 너 혼자 하지. 물론 무리해서라도 혼자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든 만들어가면 만들어 가겠죠. 예, 근데 멀리 보는 거죠, 멀리. 저는 절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습니다. 예, 거위를 잘 먹여야죠. 잘 먹이고 같이 가야지. 동행인데 그 거위가 나 돈 벌어주는, 나를 돈 벌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거위면은 그 거위의 배를 가려는 멍청한 농부가 어디 있어요. 당장에 그 뱃속에 있는 그 금은보화 캐려고 정신 나간 거죠. 그 거위하고 함께 동반, 정말 내가 먹는 거 같이 먹어야지. 내가 고기 먹으면 얘도 고기 먹여야죠. 아니 나는 방에서 자고 거위는 밖에서 재웁니까? 거위도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따뜻한 방에서 재워야지. 당연하죠. 그래야 동행이죠.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거는 나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예. 그렇게 물론 뭐 여러분들이 거위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 마인드로 가져가는 게 맞다. 그건 뭐 제가 익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기회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기회가 언제 오냐 많은 일 물어봐요. 아니 그럼 도대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딨냐? 지금이 기회죠. 기회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주변 찾아볼 때 내 주변에서 괜찮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회인 거죠. 제대로 된 거라면은. 예, 그래서 기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또 기회는 뭐 다가올 언제 그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공장 NPL 요게 이제 마무리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요게 마무리하면 제가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잘 또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배당을 받고 이렇게 투자됐고 얼마 남았고 여러분들한테 이만큼 드린다라고 이제 다 설명을 할 거고요. 그분들하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서 2차 NPL 도전을 할 건데 사천에 우리 투자하신 여기 좀 회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쪽 남해바다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갈아타세요. 이쪽에 투자하셨으면 뭐 이익금은 당연히 제하고 이익금까지 다 넣지는 마시고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계속 모아 놓으시고 다시 이쪽으로 재투자해서 또 수익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해드리는 거고 사천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제가 그것도 정말 상세하게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투자했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동행이라는 거는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 먹는 거. 동행은 나눠 먹는 거고요.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뭐 동업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벌어서 같이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동업해서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서로 네가 더 먹냐 내가 더 먹냐 조금이라도 본인이 양보 안 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동업이 깨지는 거지. 서로 간에 조금만 양보를 하고 뭐 그래 제가 그래도 나보다 좀 뭐 더 열심히 했으니까 좀 더 먹어도 돼.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렇지 않고 뭐 본인이 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 똑같이 돈을 나누는 것도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가져야 돼. 그러다 보면은 조그만한 이 친구의 뭐 단점이 어마어마하게 큰 단점으로 보이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뭐라 그러나 서로 간에 배우자가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을 때는 그 이혼 전초 증상이라고 하나 누가 그러던 것 같은데 얼마나 미우면 밥 먹는 모습조차 꼴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우면 정말 하나하나 뭐 하는 행동까지 미워지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놈 정말 싫어. 그러니까 뭐 하나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주 짜증나.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 먹기 달린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함께 동행을 한다는 거는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 돈 나눠 먹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실행이 되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홍티경매 이제 MPL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하고 법무비, 요거하고 뭐 제가 왔다 갔다 한 차비, 예,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은 다 드린다. 예, 제가 다 드린다. 그러니까 홍티경매,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홍티경매는. 제가 2대 별관 라운지로 옮기면 그 별관 라운지의 핵심 포인트가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최적화된 강의실. 강의실 의자는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22석으로.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한 40석 들어가려고 하다가, 22명으로 넓게, 정말, 의자 값도 어마어마합니다. 의자 하나 값도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의자를 이제 사다가, 이제 각자 놓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나눈 거예요. 저는 홍티경매 라운지에서 저는 그 경매 MPL 대부업 그런 강의 스터디를 하면서 그 수익을 제가 갖고, 또 회원들이 정회원 가입하는 그 가입비를 제가 갖고 그 홍티경매가 이렇게 성장이 오면서 또 MPL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MPL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세금 뺀 거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 수익을 철저하게 나눠 갖는 거고 물론 뭐 같이 또 수익을 만들어 갈 것들을 제가 뭐 찾고 있죠. 일단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MPL이 가장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돈벌이 뭐 먹을거리 찾는다고 하는데 저도 먹을거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게 그냥 단발성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학원이 잘 된다고 해서 이거를 나몰라라 하고 그게 아니라 요 두 개를 항상 쌍두마차처럼 같이 보조 맞춰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또 이쪽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제가 이렇게 또 만들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